자, 이제 우리 마지막에 할 게 뭔가 하면 주택정책인데요. 238페이지부터 쭉 넘어가서 실제 공부할 건 40페이지부터 공부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임대주택정책은요, 좀 달리 볼게. 요건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한 개 한 개 묻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하고 임대 이 정책은요, 구체적 내용을 한 개 한 개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건 매년마다 시험 나오거든요. 그래서 꼭 기억하시는데, 물론 이제 임대료 정책이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 임대료 규제, 두 번째가 공공임대, 세 번째가 보조금 정책인데요. 결국 공부하실 때 뭘 하시는가 하면요. 무조건 임대료 규제 쪽에 항상 공부하셔야 됩니다. 임대료 규제가 제일 중요하니까. 그걸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나머지 내용을 뒤에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 첫 번째 임대료 규제부터 합니다. 요건 실제 공부할 거 한 3개 정도만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온답니다. 자, 지금 하고 있는 임대료 규제가 뭐냐? 이런 거요. 시장 경제 원리 맞게 두면요.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시장 월세가 있죠. 시장에 있는 임대료가 월 1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비싼 결과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규제하는 거죠. 절대 6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규제했을 때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걸 결국 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부하실 때 항상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요. 얘는 반드시 단기와 문제 풀 때 있죠. 단기와 장기를 꼭 구분해서 문제를 푸셔야 돼요. 만약에 문제에서 어떤 단기, 장기 구분 안 돼 있으면 이건 자동 장기일 걸 가정합니다. 일단 그렇게 먼저 아시고요. 그래서 과거엔 대부분이가 단기, 장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단지 임대료 규제만 시험 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두 개를 반드시 구분해 시험 내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단기란 건 뭐냐? 이 단기, 장기 가장 근본적인 차이 뭐죠?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는 공급이 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요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 원리에 따라가니까 월 100만 원 되는 게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이렇게 60 이상 받지 말아 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있느냐 묻는 건데요. 어쨌든 보니까 60 이상 받지 말한 결과 수요는 훨씬 더 월세가 더 싼 거 아닙니까? 그죠? 싼 것만큼 수요는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늘어납니다. 자, 여기서 반드시 세 개 특징이 세 개 특징을 보시는데 첫 번째 보니까 수요가 뭐합니까? 자, 두 번째 요 두 개 보시는데 과연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에 이동을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답니다. 현재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요? 신규는 얼마입니까? 어느 게 더 싼 거요? 이동하겠다. 그죠? 이 말은 임대료 규제, 다시 누가 유리하죠? 신규입니까? 기존입니까? 신규 임차인이 유리한 거죠? 원래 지금 쓰고 있는 임대료 규제의 궁극적 목적은 기존 임차인 이동시킬 목적이라고. 그럼 효과가 있습니까? 있는 거지. 그 목적 달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이 말은 결국은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라고.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로 흘러갑니다. 장기가 되면 이 공급 곡선 이렇게 완만한 곡선 바뀝니다. 왜? 공급은 장기란 증가도는 감소할 수 있으니까. 현재 월세가 100만 원 돼 있었는데 이때 양이 있는 상태예요. 근데 국가에서 뭐 있습니까? 60 이상 받지 말아 했을 때 여기 있는 수요가 증가되었죠. 그죠? 자, 여기까지 단기인데 그러면 장기란 것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이때 뭐 있습니까? 네. 공급도 이제 뭐합니까? 줄겠죠. 줄면 여기 있는 요 차이만큼 뭐가 더 많은 거예요? 수요가 더 많은 거지. 그래서 초과 수요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똑같이 움직여. 그래야지 훨씬 비교하기 쉽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 번째는 수요 변화했지. 그럼 결국은 얘는 원래 공급자는 월세 얼마 받는 게 정상이면 발생합니까? 근데 60 받아라 했죠. 손해 본 거 아니에요?
그 결과 이윤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에 행동을 딱 3개 행동을 취하게 돼 있어 무조건. 첫 번째 공급 뭐 한다? 준다. 두 번째 현재 그래도 계속 임대주택에 개입하고 있는 저 건축업자는 단가 떨어진 거지. 그런 경우 집 좋은 거 짓겠습니까? 주택에 대한 질은요? 그러면 기존 임대주택은 수익성이 악화되어진 결과 수익이 높은 다른 용도로 넘어가지. 절대 이 말 가지고 반대로 설명하면 돼. 응? 들어온다 설명 안 된다고. 무조건 다른 이유는 절한다. 즉, 이 말은 월세 주던 걸 전세 등을 바꾼다 이 말 뜻이라고. 자, 두 번째. 이 말 갑니다, 이제. 그러면 기존 임차인은 신규 임대주택으로 이동을 할 것인가? 네? 신규 주택 이동할 것이었는데, 자, 여기 있는 말이 중요한 게, 결론, 하지 않는다. 그 이유가 뭐냐? 이유 좀 가보자는 거예요. 자, 가볼게. 우리 요거 마치 이래 보시면 돼요. 현재 보니까 뭐 있습니까? 누가 더 많습니까? 수요가 더 많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초과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보자고. 명절날 서울역 가서 기차표를 살 건데, 기차표는 한정돼 있지. 살 시간 엄청 많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뒷돈, 암시장의 존재하죠. 즉, 무슨 말이 이 말입니다. 보세요. 원래는 이게 월세 60인데, 현재 여기서 뭐 있습니까? 임대인이 여기 임차인 찾으면요. 좋다. 명목상 월세 내라 이겁니다. 계약 쓰자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엄청나게 공급 부족하니까 얘는 그 이면에 더 높은 월세를 요구한다고. 이게 뭐냐? 이면 계약서예요. 그런 결과 이렇게 월세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가격이 몇 개죠? 그죠? 이중 가격이 있는 거죠. 그 결과 이중 가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면 기존 임차인 월세 얼마 줍니까? 기존 임차인 신규는 얼마 줍니까? 이제 이동하겠냐고. 그 말이 이게. 그러면 이제는 신규가 유리합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합니까? 기존 임차인이 유리하다. 자, 세 번째 말 같이 움직여 항상. 따라서 장기 예산 임대료 규제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항상 공부할 때 같이 움직여. 그럼 딱딱 구분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여기까지가 뭐냐?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임대료 규제 효과. 단 한 개 예외가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만약에 규제 임료가 여기 있는 이 시장 가격보다 높다면, 높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이 말은 이거 아닙니까? 현재 시장에 형성된 가격이 얼마요? 100이죠, 100. 자, 그런데 국가에서 보니까 얘를 갖다 150 이상 받지 마라. 이렇게 규제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묻는 문제가. 가만히 놔둬도 월세 얼마요? 100이죠. 150 이상 받지 말아도 월세 얼마요? 100이죠. 그런 결과 아무런 영향이 있습니까? 없다. 요거까지 정리하실 거. 예? 자, 일단 그렇게 정리했으면요. 이제 지금부터 문제. 자, 문제 47번부터 47번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문제에서 단기, 장기 안 묻죠. 아무런 무조건 이건 뭐 있습니까? 장기일 거 가정에. 자, 첫 번째. 질적수 뭐합니까? 떨어지겠지. 그 다음에 기존 세입자 이동해? 안 하죠. 그러니까 저하된다. 48번 뭐 발생합니까? 초과 수요 발생하죠. 자, 넘어가서 49번. 자, 임대료 규정층 아까 했던 주거 이동을 저하시키죠. 50번 키워드 뭐야? 단기. 단기일 때 임차인들의 주거 이동은
자, 요거 없는 거 아닙니까? 단계에서 뭐 있습니까? 주거 이동하지. 그죠? 이동한다. 자, 그 다음에, 52번은, 1번 장기. 거기 키워드 두 개요. 기존 주택이 다른 용도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 뭐, 공급도 뭐 한다? 감소한다. 그죠? 자, 52번. 얘는 누구보다 누가 더 큽니까? 임대료상은 규제가, 그다음 시장 이 균형 가격보다 높죠. 이건 예외상이지. 나오는 순간 절대 아무런 영향 주지 않는다. 들어가셔야 돼. 자, 여기까지 했어요. 그다음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있어요. 자, 실제 우리 공부해보면 알겠지만요. 이게 벌써 한 27번 나왔어요. 이 임대 정책에서. 근데 실제로 공부할 때 제일 많은 게 누구냐? 앞에 있는 이거예요. 뒤에 하고 있는 이 내용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공부할 때 임대료 규제를 정확하게 내 걸로 가져가시라고. 어차피 거의 시험에서 80%예요. 80%가 아마 여기 나올 거니까, 나올 확률이. 그래서 이걸 정확히 가져가고 이걸 완벽히 알고는 그 다음에 지금 하고 있는 공공임대와 보조금을 따로 띄워보시라고. 자, 공공임대합니다. 현재 원주 지역 가보니까요. 주택에 대한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10개 정도 필요하다고 가정합니다. 근데 이때 보니까 우리 항상 뭐든지 경제 원칙에 따라가면요. 수요가 필요한 양만큼 공급량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먼저 만들어지는 게 사적 임대주택이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공공이 먼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항상 민간에서 어떤 문제 등이 발생했을 때 나중에 공공이 개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보니까 사적이 필요한 만큼 공급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왜? 월세가 너무 비싸다는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제 차후에 공공주택이 시장 개입합니다. 했을 때 얘가 3개 정도 만들어주고 월세가 60만 원 된다 가정해보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아셔야 돼요. 공공임대주택이란 제목이 나오지만 절대 이런 공공임대주택 자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적시장, 즉 공공이 임대주택시장에 개입함에 따라 사적 임대주택시장이 어떠한 변화가 있을 것인가 이걸 항상 묻고 자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얘도 단기란 말과 장기로서 구분하시는데 어쨌든 단기는 기본 전제가 뭐냐? 항상 공급은 고정돼 있을 것이고 이렇게 수요가 있는데 이때 국가가 개입하기 전까지만 해도 월세가 100만 원 돼 있고 주택량이 10개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잘 알지만 공공이 지어지면 사람들은 결국 어디에 이사하겠습니까? 공공갑니까? 사적갑니까? 공공가죠. 이 더 싼 거죠. 이 말은 공공이 있는, 사적이 있는 이 수요가 공공으로 이렇게 수요 이동이 있단 말 아닙니까? 그죠? 그 결과 결국은 사적이 있는 임대주택 수요는요? 줄겠죠. 이렇게. 그죠? 줄면 이때 뭐 있습니까? 빈집 생기지? 빈집이 생긴 만큼 집을 갖고 있는 임대인들은 할 수 없이 월세 등을 낮춰서 임차인을 모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참고로 제가 60이면 이건 70이 될 수도 있어요. 이 가격은 큰 의미 없어요. 다만 얘보다는 떨어진단 말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뭐라는 거면 여기 있는 단계에 대한 특징을 좀 정리하시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수요가 뭐한 거요? 주택 가격이 뭐한 거요? 떨어진 거지? 자, 두 번째 과는 혜택은 누가 볼 것인가 하는 건데, 잠시만요. 자, 단기는 보니까 항상 공공임대주택 월세는 예금 60이에요. 어쨌든 이 상태가 결국 뭐 있습니까? 여기 있는 사적 얼마 월세가 60이죠. 그러면 얘하고 서로 비교해서 둘러 이건 더 싼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결과 여기서 보니까 사적 임차인이든 공적 임차인 둘 다 월세 싼 거죠.
싼 것만큼 둘 다 혜택이 있는 거예요. 요거 두 개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장기로 갑니다. 자, 이제 장기 가보니까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월세가 현재 100만 원 돼 있는데, 월세가 너무 비싼 결과, 이 공공주택이 뭐 있습니까? 만들어지면 수요 감소한다죠? 그럼 월세가 얼마 됩니까? 60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때 보니까 집을 갖고 있는 걸 분명히 이건 손해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해본 것만큼 이제 공급을 점점점 감소하면 월세 올라가죠. 올라갈 때 어디가 올라가면 원래 있는 수준 100만 원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공급이 감소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때가 정상인 발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감소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최초 있는 주택량이 10개였었는데 이때 이제 주택에 대한 공급이 감소한 거 아닙니까? 그죠? 감소하면 물어보자고요. 총 이게 원래 총 몇 개 수요가 10개 필요했죠. 현재 공급이 총 13개 아닙니까? 뭐든지 수요가 필요한 양만큼은 공급이 있으면 돼. 결국 이 말은 공급이 3개 줄 건데 둘 중에 누가 줄겠습니까? 이게 비싼 거지. 그래서 얼마 정도 주냐? 공공이 지어준 것만큼 줄게 돼 있다고. 그죠? 그러면 10개 될 거니까. 그래서 이 말은 3개 정도 감소했기 때문에 그 결과 사적 임대주택은 7개, 7개 이렇게 된다고. 자, 요까지가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같이 가보죠. 첫 번째 같은 맥락, 이건 누가 변하죠? 감소하면 이 가격은 최초 있는 가격, 원래 수준은 뭐 있습니까? 회복되는 거지.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때 두 번째 혜택으로 갈 거예요. 혜택으로. 이제 장기로 흘러가 볼까요? 장기는 사적 월세 얼마? 100이죠. 공공은 60 아닙니까? 그럼 최초 있는 이 값과 수를 비하면 이런 변화 있습니까? 없지. 얘만 싼 거지. 그런 결과 얘는 반드시 공공 임차인만 혜택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보세요, 이제. 요 말 꽤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 보니까 최초 주택 이 수요가 얼마 필요하죠? 10개 필요하죠. 이때 마지막 보니까 사적과 공공 두 개 합치면 몇 개예요? 10개죠, 10개. 사적 감소했으니까 3개.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 사회 전체의 주택량은 반드시 이건 불변이란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번역하면 이 말입니까? 공공주택이 지어준 것만큼 사적주택이 감소했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불변이다. 그죠? 자, 네 번째 가보니까, 네 번째. 장기는 가격이 2개지. 그죠? 2개요. 그래서 이중 가격이 존재한다. 여러분들 요까지만 정리하시면 돼. 요까지만. 자, 일단 요 이중 가격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자, 문제 풉니다. 자, 문제 53번요. 쭉 읽어보시면서 53번. 얘는 문제에 대한 키워드는 반드시 이중 가격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뒷말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53번. 자, 읽어봤으면 볼래요? 요 말. 이중 가격이 발생했죠. 그러면 어쨌든 공공은 얘보다 월세 싼 거 아닙니까? 싼 것만큼 마치 정부에서 보조금 준 효과가 있다. 이 말인데, 뒷말은 큰 의미 갖지 말고 어쨌든 공공 임대주택은 장기에서 이중 가격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에 임대주택 보조금 정책. 자, 주택보조금 정책인데요. 자, 봐볼게요. 이제 이렇게 한번 봐보죠. 내가 현재 이 집을 가지고 전세를 얻을 건데, 전세가 얼마냐? 3억 정도 한다고 가정합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보니까요, 내가 이 집을 사기 위해서 내 소득이 연봉 1억이 될 때 이 집을 살 수 있다 가정해 보자고요. 근데 현재 1억 이하 되는 분은 결국 이 집을 살 수 없겠다죠. 그래서 할 수 없이 국가에서 1억 이하 되는 분한테 국가가 보조금을 3천 정도 주어진다 가정해 보자고. 마치 이건 내 연봉이 올라간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보조금 나오기 쉽게 생각하면 내 연봉이 올라갔을 때라고 생각해 보시죠. 그럼 금방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보니까 이 말입니다. 어쨌든 내 소득이 증가된 효과 때문에 사람들은 주택에 대한 소비는 더 많아집니까? 적어집니까? 물론 이때 주택에 대한 소비만 증가됩니까? 다른 소비는요? 그럼 실제 자기 연봉 올라가면 집만 좋은 거 사는 거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주택뿐만 아니라 다른 소비 둘 다 증가합니다. 그래 보시면서 두 번째, 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누구한테 지급할까 묻는 건데요. 결국 뭐 있습니까? 이건 수요자에게도 보조금 지급할 수 있고, 즉 우리가 수요자 보조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공급자, 즉 우리 건축업자죠. 업자 보조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항상 조심할 건 수요자 보조 중요한데 먼저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이때 소비자가 주거 선택의 폭이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은 누구냐 이런 걸 시험 내거든요. 누구 보조? 소비자 보조죠. 왜 그러냐? 건축업자 보조면 얘들이 지었던 집만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근데 수요자 보조는 전국에 있는 모든 회사에 있는 집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의 결국은 소비자 보조입니다. 근데 이때 소비자한테 보조금 지급 방법이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게. 무슨 방식이냐? 첫 번째 보니까요, 집을 사기 전에 미리 현금을 보조해주는 현금 보조 방식. 요 같은 말이 뭐냐고 이게 소득 보조입니다. 아니면 집을 산 후에 보조 주는 집세 보조. 그럼 집세 보조 같은 말이 뭔지 압니까? 가격 보조. 같은 말 임대료 보조입니다. 다 같은 말이 이거?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현재 이 중에 어떤 걸 선호하겠습니까? 현금 보조죠. 미리 현금을 주면 얘는 우선 필요한 것을 먼저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집을 사다 보니까 내가 효용이 큰 쪽에 먼저 선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효용적인 측면이 훨씬 더 큰 게 요건데 이게 문제가 있죠. 집 사러 돈 준 걸 가지고 딴짓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어떻게 하냐.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게 뭐냐. 집을 사야만 보조금 주는데 이게 정책 효과는 훨씬 더 큰 게 뭐 있습니까? 네, 집세 보조요. 열어봤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항상 단기는 수요가 증가해. 반대로 공급은 장기일 때 공급 증가라고. 이때 혜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한테 혜택이냐 묻거든. 어쨌든 단기는 임대인이 혜택이 있고 장기는 임차인이 혜택이 있습니다. 요것까지만 기억을 하시는데 자, 밑에 있는 요 예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 예는 큰 의미 갖지 말고 이것 때문에 이게 나온다는 거 아시면 안 돼요. 자, 실제 한번 해볼게요. 단기에서는 자, 보조금을 준 것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단기는 공급 불변입니다. 불황 결과 초과 수요 발생하죠. 그 결과 집값 올라가죠. 자, 이제 집값이 올라가면 장기에서는 신규 공급자 시장에 진입해서 일정 기간 후에 공급은요. 집값은요. 자, 보세요. 어쨌든 단기는 수요가 증가되고 장기는 공급이 증가됩니다. 그런데 단기는 집값 올라갔죠. 올라간 것만큼 뭐 있습니까?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임대인이 이익을 보게 돼 있다고. 장기는 뭐 있습니까? 집값 떨어진 거죠. 그럼 결국 이제 보조금을 받았던 임차인이 혜택을 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여기 있는 요 개념 아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가 주택보조인데 대충 이건 감을 잡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죠? 여기 있는 요거만 암기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건 이미 이해되는 거니까. 응? 하여튼 그렇게 보시고 공공임대도 보니까 할 게 별로 없어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건 시험은 잘 안 낸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뭡니까? 우리 8회부터 그러니까 작년까지 시험 나왔던 문제 이렇게 이제 OX문 다 만들었는데 약 한 300분이 되더라고. 쭉 만들어 보니까. 근데 그 중에 실제 문제를 보면요. 공공임대주택은 지금까지 나왔던 문제 중에서 지문이 딱 4개. 그러니까 왜냐면 4개 딱 5개 아닙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야. 이거 왜는 없다 문제가. 그러니까 4개 별로 없어 이게. 거의 대부분의 시험장에 저기 있는 임대료 규제야. 쭉 보니까. 왜냐면 이게 임대료 규제가 시험장에 훨씬 풍부하거든. 얘도 문제 얼마 안 된다고 사실은 해봐야. 그죠? 그래서 주로 공부할 때 저기 있는 임대료 규제 쪽 공부하셔야 돼. 자, 문제 풀자고. 예, 문제 57번. 임대료 보조 정책은요, 저소득층에게 정부가 임대료 일부러 보조해주고 말아주죠. 자, 그 다음 58번. 생산자 보조적 공급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적 수요자 보조는 할 수 있죠. 59번요. 예, 임대료 보조는 저소득층 효용을 빠져먹는 증가시키고 저가 임대주택 양도 증가시키죠. 60번. 임대료 보조하면 임대주택 공급량은요? 증가지? 네,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책에 있는 내용 정리합니다. 자, 240페이지요. 자, 임대료 규제. 우리 책은 다행히 보니 단기, 장기 설명이 좀 돼 있는 편입니다. 다른 책보다. 그런 건 좀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봐서. 자, 어쨌든, 거기 있는 240페이지 보니까, 예, 뭐부터 하는가 하면요, 양갈 1번 동그라미 2번 갑니다. 2번. 거기 말이 이제 2가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뭐 있습니까? 이래가 있죠. 규제 임료가 균형 임료 높죠. 규제가 더 높아요? 높은 효과 있습니까? 없죠. 두째 줄, 그러면 반대로 균형 임료 낮다 이 말 일반적이지. 이때 뭐 발생한다? 초과수요 발생한다. 이 말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예, 5척 갑니다. 자, 241페이지 동그라미 2번요. 규제 임료가 균형보다 낮은 일반적입니다. 거기 내용 쭉 보시는데, 자, 기억에 쭉 가서 맨 밑에 마지막에 끝에 초과수요 발생한다. 그 다음에 니언번은 예, 그냥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티귿번 갑니다. 티귿은 뭐 있습니까? 예, 그 두째 줄 있죠? 공급이 뭐합니까? 감소한다. 그 다음에 넷째 줄입니까? 기존 임대 부동산도 다른 용도로 뭐합니까? 전환된다. 니얼번에 뭐 첫째 줄 임대 부동산 질은 떨어지겠죠. 그 다음에 예. 두째 줄 끝에 저소득층 임차인 이동을 뭐 저하시키죠. 자, 오래 보시고 미연번 같은 말이 기존 임차인들은 오히려 유리하다. 즉 새로운 임차인 불리합니다. 근데 거기 있는 말은 전부 다 보세요. 설명된 게 장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단계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거 전부 다 장기야. 내용 자체. 근데 꼭 알 건 여러분 거기 없는 게 뭐 이거 아닙니까? 이 단계에 대한 설명 아셔야 돼. 단계. 그것도 좀 정리하시고. 자, 넘어갑니다. 예, 뒷장 보니까 242페이지. 임대료 보조 정책. 예, 설명 중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보니까 결국은 임차자의 실질소득 증가시키는 효과 있죠. 그런 걸 먼저 하시고. 자, 따라서 그 바로 밑에 줄 계속 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임차인은 주거 서비스는 소비가 일정히 하는 경우 다른 자에 대한 소비도 더욱더 증가할 것이다. 이 말이 이거 아닙니까? 실질 소득이 증가된 만큼 주택에 대한 소비도 증가되면 되지만 다른 소비도 동시에 커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 줄 보니까 보조금 정책 유형 크게 두 개 있죠. 수요자 보조, 무슨 보조? 공급자 보조. 자, 우측에 갈로 1번 갑니다. 수요자 보조 측면 갑니다. 그 박스표를 잘 보셔야 돼. 보는데, 뭐 다른 거 없어요. 자, 효과 보니까 소비자 효용적인 측면이 있죠. 측면은 가격 집세 보조와 현금 보조 누가 더 크죠? 크다 그러면 알겠죠? 그죠? 자, 밑에 있는 정책 목표는 누가 더 큽니까? 집세 보조. 자, 그런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른 거 필요 없겠네요. 자, 넘어가서 예, 저기 244페이지 동그라미 3번 결론은 기억번 정리하시고 자, 임대주택의 저량, 그러니까 공급량은 뭐 한다? 증가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 갈로 2번 공급자 측면의 보호전경 통과하시고 245페이지 공공주택 건설. 자, 거기서 중요한 건 갈로 2번 단기. 자, 단기 갑니다. 자, 단기. 요거. 단기 딱 두 개요. 요거 하시면 돼. 그래서, 자, 동그라미 1번. 예, 두 줄 같으면 수요. 수요 뭐요? 감소. 그 다음 3번. 둘 다 혜택이 있다. 그죠? 둘 다. 저 공공이주에는 사람이나 사적인 머무는 사람 둘 혜택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갈로 3번 장기로 장기 보니까 거기 현재 뭐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에 둘째 줄 맨 앞에 공급 뭐 한다고? 감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뒷말 보니까 뭐 있습니까? 임대료 원래 회복되는 의미 없어. 자, 그다음에 예, 동그라미 3번 갑니다. 3번은 보니까 중요한 말이 둘째 줄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은 뭐 한다고? 불변. 그 다음에 4번요. 4번 이중가격 형성된다. 이 말이 중요한 거죠. 그죠? 따라서 그 공공주택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만 혜택이 있는 거지.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마지막 좀 정리 좀 할게요. 이제 뭐라는가 하면 여기 있는 임대주택만 가지고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는데 이 내용을 다는 제가 지금 여기 정리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해주라 이겁니다. 공공임대가 있고 그 다음에 보조금 정책이 있어요.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시라고요. 일단 가장 기본은 단기와 장기를 먼저 구분해. 장기. 그래서 항상 단기는 누가 변화 있는 거예요? 수요 공급. 무조건 단기는 수요만 변화 있는 거야. 반대로 장기는 항상 공급만 변화 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 나왔을 때 단기에서 뭐 공급이 어디다 쓰지? 다 틀린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호려하시면서 그 다음에 단기와 장기에서 과연 혜택이라는 표현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혜택 누가 유리할 것인가 이렇게 한번 가보자고. 해보고 있죠. 그 다음에 예, 요 가격적인 측면에 어떤 게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양이란 건 어떻게 될 것인가 봐보자고. 자,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단기는 임대료 규제갑니다. 단기 수요 뭐 한다고? 장기 공급 뭐 합니까? 요 말은 같이 따라와야 돼. 공급이 감소한단 말은 주택에 대한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질 떨어지지 않는 뭐 다른 용도를 전환되겠죠. 그 다음에 혜택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단기는 기존 임차인, 신규 임차인. 신규 임차인이 혜택이 있어요. 자, 신규 임차인이 혜택이 있더라. 장기는요? 얘는 이동한단 말이지. 이동 안 한단 말이 이게. 자, 그래 보시고 다시. 자, 공공은 수요마저 감소지. 그죠? 그 다음 공급 뭡니까? 감소지. 자, 보조금 정책은 보니까 수요 뭡니까? 공급요. 봐볼래요? 얘 반대 이거야.
이건 통으로 반대야. 그죠? 이때 보니까 공공은 단기는 사적 임차인과 공공 임차인 둘 다 혜택이 있죠. 장기는 반드시 누구 혜택이 있습니까? 공공 임차인 혜택이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은 단기는 누가 혜택이 있어요? 임대인. 장기는요, 임차인. 되었죠? 자, 그 다음에 규제에서 가격이 몇 개 있지? 이중 가격 같은 말이 뭐예요? 결국은 이 말입니다. 암시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결과 장기에서는 기존 임차인 이동하지 않는다 이 말 같은 거요. 그죠? 자, 주택,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공공주택은 가격이 몇 개 있죠? 얘도 이중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뭐 있습니까? 마치 저 공공임차인은 보조금 받는 효과가 있는 거지. 그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주택량은 규제는 뭡니까? 줄고. 그래서, 제가 여기 하나 빠져먹었어. 진짜 중요한 빠져먹었어. 이렇게 가볼게. 자, 앞으로 쭉 가볼게요. 자, 여기 요 말이에요. 요건데, 장기예산 규제에서는요, 공급 부족하면, 장기예산 공급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해집니까? 아니면 완화됩니까? 이거 시험 꽤 많이 나와. 그죠? 요거까지 기억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 자, 그러면 결국은 장기에서는 주택량이 부족하죠. 자, 부족하다 보니까 이 말은 공급 부족이 많은 거요. 더 심각하다. 자, 공공임대주택은 사회 전체에 있는 주택량이 변화 있습니까? 불변이죠. 거꾸로 보조금 정책은 주택량은요. 오히려 증가됩니다. 컨트리 이거요. 나머지 디테일한 건 따로 보셔야 돼. 하는데 어쨌든 이제 강조하는 것은 반드시 얘가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무조건. 하여간 이렇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현재 했던 게 크게 4개 했어요. 4개 한번 해볼까, 말해볼까? 2분 정도. 자, 일단 입지는 공업과 누가 있지? 공업은 누가 중요한 거요? 배분은 비용이 싼 데 가는 거지. 자, 상업은 중심지는 누구? 크리스탈러. 얘는 뭘 말한 거야? 상권, 즉 중심지 형성 요건입니다. 그 다음에 인력 이론 보니까 허퍼하고 누가 있죠? 랠리. 철저히 이 두 개 비교하셔야 됩니다. 상권 쪼갠 거야. 분리. 상권 중첩. 이미 정해져 있지. 확정된 거야. 확률이 있지.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시장 점유율 파악한 거야. 그 다음에 정책에서 정부 시장 개입 필요성 묻는 순간 뭐 나와야 된다? 문제가 있어야 된다. 그죠? 자, 그 다음 외부 효과라는 것은 시장 기구 통하지 않고 대가 지불도 않는데 항상 이런 지역 설정돼 있고 지역 주민 이익을 본 게 외부 경제, 지역 주민 손해 본 게 불경제. 그러니까 편익은 외부 경제는 사회고 비용은 외부 그래서 이 비용은 이 사적이죠. 큰 게. 외부 불경제는 편익은 사적, 비용은 사회적. 그래서 이건 과소생산, 과대. 그죠?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토지정책, 수단, 직접과 규제와
간접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직접은 공공임을 이름만 해야 돼. 얘는 뭐 있습니까? 규제, 뭐 제한 등이 나오고 간접은 돈이고요. 그 다음에 공영개발 무슨 방식? 매수. 근데 토지구역 정사은요? 환지. 요 두 개 차이. 그 다음에 토지 언행제는 미개발된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장점 3개, 단점 2개 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임대주택 정치 3개 있죠. 맨 먼저 임대료, 규제, 공공임대, 보조금 정책. 이 각각 여기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야. 무조건 요 4개는 시험 나오게 돼 있어. 적어도 최하 4문제야. 여기서. 최대 6문제, 6문제. 즉, 여기에 2개 나올 수 있거든. 여기 각각의 시험 나올 수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각각이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일단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수고했습니다.